지역 방송 여성 제치어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팔지만 소비자는 브랜드를 산다는 말이 있죠. 브랜드 전략에서 차별화가 중요하듯이 개개인에 있어서는 자신을 대체 불가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차별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퍼스널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퍼스널 브랜드의 개념은 일반적인 상품의 브랜드 전략에 자신의 자기 개발 개념을 접목시킨 개념으로서 최고가 되기 위한 어떤 1등의 개념보다는 대체 불가의 온리원 개념이 이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월요일 2부 순서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퍼스널 브랜드를 이미 잘 구축한 여성들의 비법도 들어보고 또 나만의 어떤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이 코너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코너는 바뀌었지만 전문가 패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옷을 입고 나와주신 오늘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벗고 나왔나요? 아니요. 네, 본인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요. 네네. 네, 어제하고 오늘 그 양 이틀에 걸쳐서 두 학교의 개학식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파릇파릇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고 나왔는데요. 네. 어떤 거든지 새로 시작할 때는 늘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있어서. 네네. 저희 이 퍼스널 브랜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 끝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끝을 여며가면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조윤심 대표님께서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퍼스널 브랜드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념부터 정확하게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사실 퍼스널 브랜드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자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딱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내 이름 자체가 나 자신을 말해주는 건데 뭔가 내가 어떤 경우에 뭐 말을 잘한다고 스피치 전문가가 그 분야에 어떤 개인 브랜드를 갖는다 그러면 말 잘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 정체성을 비롯해서 온라인상에서도 똑같이 네. 정체성이 드러나고 네. 향후 이걸로 인생 전체를 살았을 때도 나중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다 기억이 날 수 있는 네. 네. 직업적인 부분들의 성공 하나만 가지고 이 개인 브랜드는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딱 슈퍼맘 리턴즈의 이 퍼스널 브랜드 개념이 접목이 되면 진짜 행복한 자기 찾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로 브랜드로 이렇게 어떤 가치 있는 삶까지 사는 거를 연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퍼스널 브랜드 딱 정의하면 저는 평생 현역으로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뭐 어떻게 정확하게 개념을 짚어주셨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필요성도 알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좀 그 비법들 많이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방법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냥 무조건 방법 1, 2, 3, 4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를 잘 구축하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네. 댄스 테라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댄스 테라피요? 그러니까 한국에 네. 댄스 테라피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우리 심리치료, 테라피 하면 심리치료잖아요. 테라피는 뭐가 많죠. 많죠. 네네. 테라피 앞에 붙이면 다 테라피야. 네, 근데 댄스 테라피 처음 댄스는 들어봐요. 춤으로, 그러니까 네네. 몸짓 언어, 네, 그런 신체 언어로 테라피를 네. 하는 그게 댄스 테라피더라고요. 그래서 댄스 테라피 협회 이 이사장님인 류분순 우리 이사장님을 오늘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류분순 한국 댄스 테라피 협회 회장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일단 이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처음 들어봐서요. 네.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 어디 분야에서 그게 막 누구나 아는 분야가 되면 네네. 이게 이제 사람들은 쫓아가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길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 네. 가장 맞는 그런 그 댄스 테라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학원 과정도 만드시고 진행을 했는데 네. 제가 이분이 하는 일을 가장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분이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그 댄스 테라피를 해갖고 뭘 해주냐면 잘 헤어지게 하는 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왜 네. 이혼할 때 서로 상처 입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댄스 테라피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도 풀어내고 그래서 건강하게 홀로서기를 해서 이혼을 잘 시키는 네. 그런 쪽에도 기여를 하시더라고요. 독특하긴 하네요. 독특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왜 각종 이렇게 심리가 마음이 아파서 병이 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실제 운동 그러니까 춤 이런 댄스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해 갖고 고치는 그런 전반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일은 사실 이게 최초로 길을 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최초로 댄스 테라피를 이제 이 길을 열었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개척했고, 그 비법들을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핵심적으로 골라내기 위해서 지금 키워드를 5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OT로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재능,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소통, 토크, 시간, 타임, 최고의 순간, 타이밍. 영어 발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 5가지로 저희가 그 핵심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인 이 탤런트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장님의 그 재능을 이렇게 보게 된 그 첫 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보통은 자기가 어릴 때 했던 일로 네네. 이게 이제 그 일로 이제 직업을 삼거나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자기가 배웠던 무용과 관련해서 이 교수로 진행을 하다가 네. 친정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아, 친정 어머니가 그래요?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어떤 삶의 이 중심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울증까지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놓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 테라피, 이런 그 댄스 테라피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심리 치료랑 이 내가 좋아했던 무용이 결합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됐는데 네네. 거기서 독일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우리나라 이거하고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진짜 마음속에서 필요한 거는 한국에 맞는 그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한국형 댄스 테라피를 창립하게 되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구자적인,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게 있었던 거를 갖다 이제 잘 들여오신 그런 분인데, 근데 어떤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그 훈련의 시간이 남다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번째 티저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대부분 트레이닝을 특히 직장인들은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네. 이 무언가 이 한 분야의 성각자라든지 이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 남다른 트레이닝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댄스 테라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할지 어떨지를 그냥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네네. 범죄자, 그다음에 정말 심리가 아픈 뭐 이렇게 환자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이 테라피를 통해서 실제 치유되는 이런 걸 네네.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3,650시간 이거를 여기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정도 급은 해야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만들어 주셨고요. 이외에 또 이분이 자기 수련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예쁜 표현들이 있어요. 네네. 매 순간 살아있게 한다.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흐르게 간다. 자연의 공간 안에서 잠시 머물고 내 마음속에 기도의 공간을 갖는다. 그래서 이분 자체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테라피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진 보니까 굉장히 미모의 전문가셔서 굉장히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테라피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게 생소한 분야를 가져 들여와서 알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째 티 좀 질문을 드리자면 토크, 소통이잖아요. 어떻게 이분은 소통해 나가셨나요? 네, 브랜드의 소통에는 오프라인 소통과 온라인 소통 2가지를 늘 이제 제가 짚어드릴 텐데 네. 이분의 오프라인 소통법은요 실제로 전 세계의 댄스 테라피들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3일 동안 이곳을 가봤는데 각 세션별로 댄스 테라피들이 각자 그 자기의 발표했던 전문성을 발표해갖고 폐막식에는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다 같이 지켜보는 이런 시간을 하고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무대를 계속 만듦으로써 네. 소통을 시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류분순 이사장님은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대학원에 네네. 석사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한국 댄스 테라피 협회 그룹을 공개 그룹인데 여기에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서 또 온라인상에서 소통도 시도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댄스를 하면서 그걸 이제 치유를 하는지 어떤 댄스가 과연 그게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 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보고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길이 어느 정도 열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이 길을 열어가는 동안에 그 시간은 참 고독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티, 타임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저는 타임 같아요. 시간을 견디는 거.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반짝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그 사람의 과 일치가 되게 하는 데까지 그 시간을 견디는 거. 그쵸. 최소 10년이지만 사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데는 20년 이상 이렇게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류분순 이사장님은 제일 제 자신을 시간을 견디게 했던 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었어요. 아, 저게 참 쉽지 않은데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게 어려울 때마다 포기할 순간마다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나하고 한 네네. 약속들을 안 지키고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견디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또 이분이 확실히 이제 또 좀 연륜이 있고 심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인생 자체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본인한테도 적용을 해서 힘들 때도 내려가는구나. 네네. 이러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겠지.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다 보면 좀 있으면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자존감이 높으신 분인 것 네. 같아요.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T를 여쭤봐야 될 텐데요. 타이밍. 이 타이밍의 개념은 어떤 가장 인상 깊었던 그 타이밍?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 사람마다 어떤 내 인생에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그 때가 최소 3번은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 내가 번 꼭 오는 건가요? 그럼요. 네. 이게 균등 법칙에 의해서 꼭 네네, 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가 딱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다. 그럼 네. 앞으로 3번 남은 거야. 아,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과거에 너무 마음이 기대가 확 되죠. 네, 그러네요. 좋아지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 내가 요때가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뭐 어디 뭐 이렇게 정말 이 산 정상에 섰을 때 내가 정상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이게 뭐랄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 말고도 네네. 본인이 공감각적으로 다 느껴서 내 공간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끼는 그 매 순간이 나한테는 최고의 때다. 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순간이 늘 최고의 때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이사장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최고의 때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저 정도 성장을 했고 저 정도 위치에 갔으니까 최고의 때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최고의 때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내 최고의 때. 이 부분들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랑 맞아 떨어졌을 때가 진짜 브랜드의 이 영향력이 최고가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퍼스널 브랜드라는 코너를 준비하면서 그 첫 사례자로 저희가 류분순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성공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론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그 비법들을 들어봤을 때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실패담이 있었다는 것 느끼시면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좀 많이 좀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멋지게 지금까지 현재를 살아오고 계시는 류분순 이사장님의 이야기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대표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놀랐어요. 몇 년 전 사진인가요, 저 도대체? 네, 우리 세단장 하면서 정말 세단장한 티가 팍팍 납니다. 예, 앞에서도 굉장히 좋은 글귀들도 많이 이제 직접 전해주신 걸 통해서 저희가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예, 저런 글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양식이 더 쌓여졌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도 이제 현실에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팁을 좀 주셔야 될 시간이에요. 예, 오늘 어떤 노력 기울이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현실적으로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팁들을 네네. 앞에 사례했던 분들의 사례에서 뽑아내서 이제 이렇게 매번 3개 정도씩을 알려드릴 예정인데 네. 보통 천직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되고 누군가 보상하게 되면 이걸 천직이라고 합니다. 나는 좋아하는데 남들이 아무도 보상을 안 하거나 네. 그렇죠. 막 이렇게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 이제 네, 그게 네. 천직인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천직으로 찾아간 아까 그 댄스 테라피 협회 이사장님의 이제 사례를 가지고 구축하는 방법. 첫 번째, 네네. 재능과 재능을 결합해라. 그 재능이 2가지 이상 있어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재능이 2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네. 재능만이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 본인이 한국 무용을 좋아하긴 했지만 보통 그 무용계로 그 정통으로만 가려고 생각했다가 이 또 다른 심리치료라고 하는 영역을 결합을 해서 네네. 심리치료만 하는 거는 약간 좀 우리가 왜 보통 상담하듯이 코칭하듯이 네네. 이런 건데 네. 댄스랑 결합하니까 또 새로운 영역이 창출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스타 강사 김미경 그분 네네. 같은 경우에도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그쵸. 그런 음악 전공한 그 전공을 이분은 강사를 하고 싶으셨잖아요. 네. 강사를 하면서 성악한 거를 접목해서 아트 스피치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또 만들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분명히 재능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네. 그러면 다른 영역의 재능을 찾아서 2개를 결합하면 네. 나만의 아까 올리한 영역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네네. 방법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재능 한 가지 정도는 누구나 확신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또 다른 작은 재능에도 합치면 그게 이제 슈퍼 파워가 된다는 예, 그런 말씀이신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외에 또 다른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게 진짜 내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울림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 울림이 참 답변을 안 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답변을 네. 안 줄 때가 많은데 네. 이게 단지 내가 일하는 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한다. 그것처럼 사실 불행한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부분들은 해결하더라도 네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정말 행복하고 가치 네네. 있다라는 걸 계속 느끼는 네. 그런 일들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이 자신의 일과 이게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랑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까 그 류문순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마음속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 한국형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울림에 반응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여셨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 하는 일에 정말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내 마음의 울림을 좀 이렇게 귀 기울이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울림까지는 아닌데요. 직장인들이 이제 이 직장에 그래도 자기가 만족하느냐, 잘 맞느냐 이거를 좀 뭐 작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휴가를 지내서 그러니까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 보내고 나서 다시 직장 그래도 좀 일을 하러 좀 그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그거는 괜찮은 직업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속 울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휴가가 지나서도 정말 가기 싫다 하면 그때는 좀 고려해본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고민을 네네.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천직을 못 찾는 방법 이유 중에 하나는 네네.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요. 부모님 눈치 보고 주변 네.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일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말하기 그래요. 좋은 직장 네네. 이런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마음 울리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들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하면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건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우리 회장님도 한국에 처음 이런 걸 창시할 때는 주변 네네.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세요라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사실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사실 브랜드 하면 1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막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홀로인 사람들이 함께 완성해가는 게 개인 브랜드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분야별 전문가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요청하는 거 필요합니다. 전 앞으로 대표님 좀 많이 귀찮게 해드려야겠네요. 네. 바쁠 것 같아요. 제 질문 성심성의껏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윤신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멘토링 잠시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으뜸 재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재능이 무엇이 있을까 결합을 시키는 방법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울림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어려운 일 있을 때 이제 남에게 도움까지 구할 수 있다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더 빨리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이 코너를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준비한 코너가 많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뭘 알려주실 거죠? 네. 이런 성공적인 그런 실천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또 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뭐뭐 해라 이러면 사실 듣고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네네. 내 삶에 적용하려면 실제 내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딱 이거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떤 건가요? 골든 서클 찾기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네네. 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까 마음속 울림을 찾는 거를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랬잖아요. 골드 서클이요? 골든 서클. 골든 서클. 네, 황금 네네. 원 이렇게 해서 네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찾는 방법은요. 왜 우리 예전에 20곡에 넘는 거 한번 해보셨죠? 네네. 뭐 이렇게 이 일을 왜 하세요? 이거 돈이 되니까요. 자랑스럽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씩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죽어서도 이 일을 했다는 걸 정말 잘했다는 거를 저는 느끼고 싶어요. 네.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내일 하는 거에 가슴이 막 울리는 게 와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방송이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20가지를 한번 정말 20개를 써보시면서 아 내가 이 일을 진짜 잘하고 있는구나라고 찾으시면 좋겠고 네. 5개 쓰고 못 쓰신다 그러면 그 일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재미가 없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른 거 제치고, 네, 자신을 위한 골든 서클 만들기인데 그 이제 실천 방법으로 20곡에 하듯이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이제 해가지고 긍정적인 결론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분명히 필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해주셔야 될 게 제가 사실 코너가 조금 바뀌어도 이 순서는 절대 빼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책 코너. 예,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오늘 이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해서는 어떤 책을 또 준비하셨나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골든 서클, 네네. 그거에 진짜 이론적인 이유와 그런 방법들을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책을 네. 찾아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네. 왜 이 일을 하는가? 책 제목인가요? 책 제목이에요. 네네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네네. 당신 왜 그 일 하세요? 그럴 때 보통 돈 벌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뭐 이런 여기 직급이 있잖아요. 이건 네. 사실 일을 하고 난 결과지 실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네. 이 일을 왜 하세요? 네. 이게 이제 그럼 그 외에 대답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가치, 신념 같은 걸 찾게 돼요. 그래갖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맞는지 어떤지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와 관련 이 책 제목도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에 어떤 영감을 받으셨다면 꼭 이 책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세 단장을 한 이 코너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코너를 아주 숨가쁘게 진행해봤는데 사례도 들었고요. 거기서 비법 찾았고요. 그다음에 성공 습관도 짚어봤고 책까지 이렇게 둘을 짚어봤는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예, 짧게 좀 소감을 여쭙고 마무리를 하려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진짜 해보니까 진짜 여성들이나 이렇게 재취업하시려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쉽게 공부하고 짧게 해서 금방 얻을 수 있는 일들은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더라도 내 인생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부터 준비해도 하나도 늦지 않거든요. 네네. 그냥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내서 내 이름으로 살게 하는 이 비법들을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네. 방송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알차게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조윤신 대표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내가 되고는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순서로 오늘 2부 순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슈퍼만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